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의 비밀 프로젝트 칠정산 내외편 편찬 사업이라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연 위대한 개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데, 만약 존재한다면 세종대왕이 여기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남들보다 몇 발자국은 가까이 있는 인물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저 세종대왕이 새로운 조선 만들기에 사용한 철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92년 사만의 땅에 최초로 중화문명 수준에 걸맞는 나라 만들기를 명분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중화문명 수준에 부합하는 나라의 표준을 세운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화문명이란 용어를 썼는데, 당시 중화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그냥 문명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개화기 유럽 문명을 롤모델 삼아 문명 개화를 추진한 것처럼 이 시기 조선도 중화문명을 롤모델 삼아 조선의 문명국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사회는 이 땅에 일찍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사회, 신문명을 이룩하기 위해 기존 문화들을 쇄신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사회 다방면으로 창의력, 창조력, 상상력이 샘솟게 하여 각종 발명, 더 나아가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회의 창조적 에너지들이 조선의 문명화로 이어지게끔 마에스트로 역할을 해준 인물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중화문명 국가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 조선 재래의 독자성도 고려하면서 중원의 한족 문화라 할 수 있는 중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중원의 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는 길 한가운데서 프리즘 역할을 하여 조선 실정에 맞게 굴절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의 문화 수용은 맹목적인 중화문명 모방 일변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화문명의 굴절 과정에서 제사음악에 우리 고유음악을 집어넣거나 향약 집성방, 농사직설 등 조선 현실에 맞는 실용사를 편찬하거나 훈민정음 창제 같은 업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세종대왕은 중화문명을 모델로 삼되 그것과는 차별적인 조선 문명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이 활자사업과 관련해 한 말 중에 한나라와 당나라가 재리와 병역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교해 우리는 문교에도 힘쓸 것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한족들과는 차별화된 조선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고유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한 번은 단군과 고구려 백제 신라 시조를 한 단에 한꺼번에 묶어 제사를 드리자고 신하가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종은 이것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의 조선에 대한 자주성, 주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칠정사 내외편 편찬도 이런 시대의 분위기와 세종대왕의 독자적인 철학으로 탄생한 유산입니다. 칠정산의 칠정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 달을 나타내는 말로, 칠정산 의미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시간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중화 질서에 편입되어 명나라 황제를 구심점으로 공전하는 사대 교린의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월권 행위였습니다. 하늘은 천자인 중국 황제의 전유물로 하늘의 흐름, 더 나아가 우주 질서를 해석하는 것은 황제 이외의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시간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제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후들은 현직 황제를 기준으로 삼은 시간 계산법인 중국 황제 연호를 사용하고 그가 만들어준 책력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중국 문화도 세종대왕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조선 실정에 맞게 굴절되는데, 그것이 칠정산이라는 조선 독자적 계산법을 탄생시킵니다. 현재도 한국과 중국이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듯 그 당시 조선인들도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동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땅덩어리도 서로 거리가 꽤 있어 위도와 경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리적 차이로 인해 명나라의 책력이 조선의 하늘과 맞지 않아 많은 오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조선 현실에 맞게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자적인 계산법, 곧 칠정산을 4편에 걸쳐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칠정산이지 칠정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조선은 대명력처럼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지 않았고, 기존 중국의 역법인 수시력, 대명력의 기본 틀 내에 새로운 계산법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세종의 칠정산 개발은 예를 들면 조선력이라는 독자적인 역법을 대놓고 만들어 중화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칠정산 프로젝트는 황제의 전유물인 하늘의 흐름 곧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 이후 조선 왕실에서 세종대왕의 칠정산 유산들은 극비에 붙여집니다. 칠정산뿐만 아니라 하늘의 흐름을 읽기 위해 제작한 간이대, 혼천이, 보르각, 흠경각 등 천문 기기를 역시 중국 사신이 볼 수 없게 숨겨놓는 등 조선 왕실의 극비로 후대 왕들에게 계승됩니다. 게다가 칠정산을 통해 가능한 역서들은 결국엔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이 자기들만의 역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더더욱 비밀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계승되었던 세종의 칠정산 유산은 대명사대가 극에 달했던
선조 제위기인 1599년 전부 파기됩니다. 조선이 역사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나라에게 들키면 황상을 기원하는 것으로 명나라에게 힐문당할 수 있으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사천에서 5천권에 달하던 세종의 유산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웃기고 슬픈 사실이지만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역사에 딱히 관심도 없었고 조선이 자체적으로 역사를 만든 것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문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리학 사대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조선이 알아서 긴 겁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꿈꾼 문명국 조선은 이런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세종대왕 제위기 조선 문명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중화 문명과 차별되는 조선만의 독자성이 나온 근본 사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본주의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치의 윤리화라는 조선의 정치 혁신은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민본주의 사상을 잉태합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이 민본주의의 현신이었다고 봅니다. 최만리 같은 중화사상 골수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훈민정음을 대표적으로 추진한 중화문명과는 차별적인 각종 정책들은 모두 백성을 위한 정치로 귀결됩니다. 모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곧 애민이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나온 산물입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은 애민, 민본, 민익이라는 본인의 강한 신념이자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모화사상, 사대주의, 중화사상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칠정산 역시 조선 하늘의 움직임, 곧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백성들의 농사, 곧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본주의라는 신념이 중화 사상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은 말년에 각종 불경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작업들도 진행했는데 이것들도 사실 민본주의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세종은 아무리 탄압을 해도 백성들의 일상 문화로 존재하는 불교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 본인도 불교에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왕실 여성들은 아예 대놓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교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부질없는 행위로 여겨 차라리 불교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불교 지식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언해를 해서 간행 사업을 펼쳤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세종대왕은 분명 건국 초기 문명국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표준을 멋지게 제시해줬다고 봅니다. 백성을 괴롭히면 그것이 공자 맹자라도 모가지를 따겠다는 유연한 생각이 가능한 그런 나라로 발전해 나갔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이 조선 역사는 성리학, 유교, 교조주의로 매몰되어 가고 세종이 보여준 정치 철학 역시 희미해져 갑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